지금 이 브라이튼의 가격이 여의도 안에서는 한번 비교를 해보면 여의도에 살만한 곳이 많이 없기 때문에 다른 아파트들이랑 시세 비교를 한번 해볼 수 있죠. 근데 저희 거 평당 1억, 제일 비싼 거 한 1억 1,800, 요 정도 하는데 지금 여의도의 구축 아파트들, 50년 돼서 실제로 거주하기는 좀 힘든 그런 재건축을 바라보는 아파트들 평당가가 평당 1억이 넘고 비싼 거는 1억 2천까지도 가기 때문에 이 돈이면 나중에 물론 10년, 15년 뒤에 새 아파트가 되긴 하겠지만 당장 살아야 되는 편리함, 살 수 있는 편리함, 그리고 10년, 15년이라는 그 기회비용, 그리고 또 여기는 실거주 의무가 있는 그런 토어제 지역들이다 보니까 여기는 또 규제를 안 해도 돼, 브라이트는. 이런 차이가 있다 보면 과연 10년, 15년 동안 편하게 살면서 시차익도 가져갈 수 있는 저희 신축이 메리트가 있지 않나 싶은 거죠. 보통은 이런 새 아파트들을 분양을 할 때 그 주변 시세보다는 비싸게 분양을 해요. 그렇죠, 네. 당연히. 근데 지금 보면 평당 1억 2천, 재건축들이 1억에서 1억 2천이기 때문에 가격이 같죠. 아니면 저희가 더 저렴하기도 하고요. 42평은. 평당가로 볼 때. 그래서 편하게 살면서도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 있다 보니 나중에 새 아파트가 될 것 같은 그런 재건축만 고집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럼 지금 여기 이제 구입하신 분이 어느 정도 지금 신흥 부자분들도 있으니까 30대 분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30대 입장에서는 트리마제를 경험해 보진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네. 트리마제 그때 분양가가 얼마였고 지금 어느 정도 시세를 차익하고 있죠? 2017년도에 준공을 한 건데 그때 평당 3천만 원대에 분양을 했으니까 평당 3천. 네, 그 돈이면 지금과 같은 성수동의 부촌 느낌은 아니었고요. 2017년도니까 아크로솔 포레스트도 없었고 갤러리아 포레와 그 이후에 트리마제 그 다음에 아서포인데 아서포가 2020년 준공이니까 그때까지만 해도 성수동은 막 대부분의 사람들이 많이 가는 곳은 아니었어요. 왜냐면 그 이후에 팝업 스토어 이런 것도 열리고 뭐 연무장길, 아틀리에 길 이런 게 생겼기 때문에 지금 와서 보면 그 가격이 싼 거였지만 그때 돌아가서 다시 계약을 하라 그러면 용기 있게 할 사람들이 많이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아, 쉽지 않았다는 네, 얘기네요. 성수동 분위기 자체가 부촌이 될 거라는 이미지는 아니었어요. 브라이튼 여의도 사실 여의도 아파트가 여의도는 좋은 거 다 알잖아요. 네, 근데 재건축 아파트가 있다 보니까 네, 오래됐다. 네, 나 여기서 살기 싫다는 분 솔직히 많아요. 네, 우리 고객님들도 많고. 근데 이제 브라이튼 여의도가 생겼다는 걸 보시고 처음에는 좀 어떻게 보면 비싸다. 분명히 그런 느낌을 하이엔드는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봤을 때 하이엔드 아파트 치고 단지 규모에서 매매가 2배 이상 상승 안 하는 데는 없어요. 또 현실적으로. 맞죠. 그건 분명한 사실인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냐가 문제인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음, 브라이튼 여의도도 마찬가지로 지금 평당 한 1억 왔다 갔다 하잖아요, 사실. 네, 이 가격대에서 나중에 2억까지 올라가는 데는 시간이 물론 걸리겠죠. 그 다음에 기존 아파트의 분양가도 올라야 될 거고. 그럼 이 두 가지 요인을 봤을 때 팀장님이 봤을 때는 이 지금 가격에서 5년, 10년은 우리가 맞히지 못합니다만 네, 느낌이 어떻다. 네, 이때까지 경험하신 결과로 봤을 때 네, 브라이튼 여드가 어느 정도 가격까지는 상승할 것 같다. 물론 이걸 뭐 애매하게 얼마까지다 우리가 점쟁이는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는 없지만 네. 예를 들어서 42평 40억에 내가 분양을 받으면 향후 10년 후에는 어느 정도 가격은 갈 것 같다. 네. 거기에 대한 이유를 한번 얘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일단 제가 생각하는 미래는 평당 2억은 무조건 가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반포가 지금 원베일리도 평당 2억이 됐는데 우리 예전에 이런 기사 본 적 있잖아요. 아크로 리버파크가 평당 1억을 찍었다 만다. 그런 뉴스로 한창 도배가 됐었을 때가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 돌이켜보면 1억 아닌 곳이 없고 심지어 강남이 아니라 비강남인 곳들도 1억이 다 넘고요. 지금은 반포 신축 대장인 원베일리가 평당 2억이잖아요. 그 2억 시대가 열린 거죠. 2억 시대가 앞으로 열릴 곳이 반포, 그 다음에 또 여의도, 뭐 성수, 트리마자 주변에 있는 그리고 용산, 뭐요 정도가 서울의 핵심 입지 중에 잘 사는 상위 동네이기 때문에 요 정도는 나중에 돈 있는 사람들끼리의 경쟁이 될 거기 때문에 평당 1억이든 2억이든 그건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자, 보제스 한강 있고요. 네, 더파크 사이드 서울 스위트 있습니다. 네, 이번에 분양한다고 지금 오픈하기 시작할 것 같아요. 네, 조만간. 네, 더파크 사이드 스위트 같은 경우는 오피스텔이잖아요. 근데 분양가가 지금 나와 있는 게 평당 한 2억 정도 실평수 기준으로 네, 지금 분양을 한다고 하는데 더파크 사이드 서울 스위트도 좋죠. 이치는. 네, 물론 좋은데
어떻게 보면 브라이튼 여의도하고 조금 이제 비교가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고객들도 아마 이걸 보시는 분들도 더 파크 사이즈 스위트를 기다리시는 분도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아파트는 임대로 지금 하겠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 부분에서 향후 더 파크 사이즈 서울 스위트가 6월 말이나 7월 초에 분양을 오픈한다면 네. 브라이튼 여의도는 어떤 현상을 볼 것인가? 네. 그리고 그때 됐을 때 혹시 분양가의 가격 인상이 될 것인가? 저는 네. 이것도 궁금하거든요. 네, 맞습니다. 정말 날카로운 질문인 것 같은데요. 저희가 상담하신 분들 중에 여기를 선택 안 한 분들도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강남 아니면 용산을 했습니다. 강남 아니면 용산했는데 여의도랑 용산은 거의 같은 생활권이라고 보고 이 지역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용산을 한 거고요. 강남은 그냥 다들 강남 좋아하니까 강남을 해야 될 것 같거나 아니면 좋아해서 하신 거예요. 근데 용산도 앞으로 미래 가치가 되게 많겠지만 그 민족공원 근처가 지금 서울숲처럼 다 개방이 돼서 그 자연을 오로지 느끼려면 아직 시간이 좀 많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 동네가 좋아서 가시는 거면 좋은데, 이 부동산이 그래도 우리나라에서는 자산으로서의 가치가 분명하기 때문에 그 같은 시간 대비 더 많은 차익을 내는 게 중요할 수도 있잖아요. 내 마음의 만족 말고도. 시간이 돈이니까요. 네, 시간이 그렇죠. 돈이니까. 그래서 향후 4년에서 8년 정도면 여기 브라이튼 여의도에서 충분히 시세 차익을 본 다음에 돈을 주고 용산으로 가도 된다고 생각해요. 네. 그리고 아파트가 그 파크사이드 오피스텔이 평당 2억에 분양을 할 예정이잖아요. 예, 예. 오피스텔이 평당 2억이면 누구는 그 가격이면 가능하지. 왜냐면 용산이니까. 근데 누구는 오피스텔이 2억이 말이 되냐? 또 그러겠죠. 근데 지나고 보면 또 그 가격이 맞을 수도 있는 거고, 그거는 제가 감히 예측을 할 수는 없지만, 길 하나 건너면 용산인데 오피스텔이 평당 2억이다. 길 하나 건너서 여의도가 아파트가 평당 1억이다. 그러면 반드시 저희는 수혜를 받을 거라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 광진구에 있는 포제스 한강도 분양을 했을 때 저희랑 평당가가 거의 같았거든요. 거기도 1억이 넘기 때문에 거기는 영구 조망인 한강 1열짜리이기 때문에 너무 좋지만 그 주변의 인프라를 누리거나 아니면 한강을 뺀 부분은 동네도 그렇고 동네를 비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동네가 그 여의도가 조금 더 상급지고 한강 공원을 누릴 수 있다는 거나 아니면 백화점 근접성, 평지 이런 걸 봤을 때 조금 우위에 있는 건 맞거든요. 그 한강을 제외한 부분은. 그래서 같은 평당가로 볼 때 포제스 한강보다는 브라이튼이 낫지 해서 거기 입주권조차 가지고 있는 분이 그걸 팔고 여기 계약하신 분도 있어요. 실제로. 이렇게 가격 비교를 다른 동네와 할 수 있기 때문에 포제스 한강이 열렸을 때 저희는 좋았고 오히려 이번에 파크사이드도 열리면 저희는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더 파크 사이드 서울 스위트가 아까 분양을 6월 말에 지금 할 계획인데 네. 거기 이제 분양가가 나올 거예요. 지금 네. 예상가는 2억에서 2억 2천 정도 실평수 기준입니다. 분양평수가 아니고 실평수 기준으로 한다면 거기가 이제 그 전용률이 50% 정도 된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네. 그러면 예를 들어 60평짜리가 실평수 30평이고 40평짜리가 20평이란 말이에요. 그럼 실평수 20평짜리가 40억 정도 분양을 한다. 그럼 그 크기랑 브라이튼 여의도가 지금 40억 정도면 42평 아파트 정도의 분양가를 보이고 있는데 두 개를 비교했을 때 크기 차이는 좀 나겠죠, 분명히. 네. 얼마나 차이가 날까요, 크기 차이가? 지금 42평이 전용 30평이기 때문에 저희는 그 정도로 비교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30평이다 여기 서비스 면적은 얼마나 되나요, 브라이튼? 12평 12평. 그러면 네. 42평이네, 실제로는. 실면적. 근데 오피스텔은 아무래도 서비스 면적이 없을 테니까. 네. 그럼 실제로는 2배 크기인데 그렇죠. 분양가는 실평수 20평짜리랑 여기 42평이랑 비슷하다. 그렇죠. 그죠? 네. 면적은 2배로 쓰는데. 예. 네. 여기서는 이제 우리가 어떻게 보면 판단을 해야 돼요. 고객님들이. 우리가 뭐 좋다 얘기할 필요는 없는 겁니다. 그죠? 네. 그분이 어떻게 보면 더 파크 사이드 서울시티가 가치가 있다 그러면 거기를 하시는 거니까 네. 분명히 거기도 나쁜 자리는 아니에요. 좋은 자리이기 때문에 네. 제가 만약에 그 오픈을 하더라도 더 파크 사이드 서울시티가 나중에 매매가는 상당히 비싸긴 할 것 같아요. 네. 그건 확실할 것 같은데 그게 이제 우리가 가성비라는 것도 볼 수밖에 없고 또 아파트 오피스텔은 차이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아까 우리 팀장님 말씀하신 부분이 맞는데 저는 이렇게 한번 권하고 싶어요. 고객님들한테 두 개 다 봐라. 네. 차라리. 그리고 거기서 본인이 선택하시는 거지 우리가 좋다 나쁘다 얘기할 수는 없는 것 같다. 저는 맞아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은 그렇게 한번 넘어가서 더 파크 사이드 서울 스위트를 지금 알아보신 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러면 브라이튼 여의도를 먼저 보세요. 그리고 저희가 뭐 더 파크 사이드 서울 스위트 여기도 같이 병행을 하니까 그 부분을 권하는 것도 괜찮은 것 같거든요. 네. 여러 개 보시고 선택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네. 자, 브라이튼 여의도 사시는 분들 입장에서 요번에 대출 때문에 좀 힘들었던 경우 있었잖아요, 사실. 음. 대출 요즘 참 힘들어요. 어떻게 푸십니까, 이걸? 음. 먼저 대출하면 가장 중요한 것이 LTV랑 DSR 요정 두 정도로 볼 수가 있는데 여기는 이번에 토호제로 묶인 강남구나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 그 외 지역이기 때문에 일단 대출 규제에서 상당히 편한 편이에요. 음, 예를 들면 무주택 기준으로는 규제 지역은 50% 정도 대출을 받을 수 있고요. 규제 지역. 근데 여기 비규제 지역은 70%까지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브라이튼 여의도가 규제 네, 지역인가요? 저희는 비규제 지역이죠. 음, 그래서 대출 한도가 일단 되게 크다. 70% 네, 최대. 네, 최대. 다 70%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일단 한도가 70%고요. 예. 네, 우리나라에서는 대출을 해줄 때 그분의 소득 수준까지도 보기 때문에 음. 당연히 DSR도 고려가 됩니다. 음. 연봉이 많은 사람은 조금 더 대출이 나오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나는 무주택이라서 여기 70% 대출을 받을 수가 있지만, 근데 연봉이 작아서 40%까지밖에 안 나올 수도 있는 거죠. 네, 음. 반대로 얘기하면 소득이 많은 분은 대출을 최대한 활용할 수가 있다는 거. 근데 규제 지역인 곳은 소득이 아무리 많아도 대출 한도 자체가 낮기 때문에 맥스로 받을 수가 없는 거죠. 70%를. 음. 그게 유리하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 계약하신 분들은 가용자금이 애초에 시드 자체가 많은 분들은 대출이 좀 덜 나와도 어차피 시드가 많으니까 이 분양가를 맞추기는 상관이 없어요. 크게 어려움은 없는데 어떤 분은 내가 이제 막 사업이 잘 돼서 이제 막 의사나 이런 전문직이 돼서 소득이 확 늘어났는데 그동안 번 연수가 없다 보니 그 모아둔 시드 자체가 얼마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소득은 크지만. 근데 그런 분들은 모아둔 시드가 없기 때문에 강남 같은 데 가기가 어려운 거죠. 음. 애초에 시드가 부족하니까. 그럼 강남에 지금 어떻게 보면 하이엔드 아파트라고 하는 거랑 네, 브라이튼 여의도랑 비교했을 때 네. 대출이 브라이튼 여의도가 좀 더 나오나요? 훨씬 잘 나옵니다. 훨씬 잘 네, 나옵니까? 어느 정도 나온다고? 기준으로 봤을 때 예를 들어서 강남 아파트 50억을 기준으로 봤을 때 네, 똑같은 소득을 기준으로 본다면 네. 브라이튼 여의도가 몇 배 정도 더 나옵니까? 강남 똑같은 소득으로 봤을 때 강남은 25억 정도 나온다 치면 예. 브라이트는 35억 이 정도가 나오는 35억. 거죠. 그러니까 10억 정도가 더 나온다 네, 이거죠. 네. 그렇다면 지금 어떻게 보면 좀 가용하실 범위가 없고 사업을 하셔가지고 지금 돈을 다른 데 써야 되는 분도 있잖아요. 네, 그런 분들한테는 브라이튼 여의도를 권할 수 있는 부분이 있네요, 분명히. 있죠. 네, 있죠. 음. 그래서 동네를 비교해서 강남이 좋다, 여의도가 좋다, 요것도 있지만 그 자금이 더 맞춰져야지 부동산에 계약을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 분의 상황이 좀 더 부드럽죠. 음. 융통성이 있습니다. 자, 브라이튼 여의도 보시는 분 중에서 인테리어 부분도 분명히 얘가 나오고 있어요. 네, 이유가 뭐냐면 제가 볼 때는 인테리어 비용도 다시 본인이 원하는 대로 하려면 비용이 만만치가 않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기존에 있는 인테리어를 그대로 이용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지금 실제로 이걸 들어가셔가지고 인테리어 새로 하신 분 분명히 있으시죠? 네, 있긴 있죠. 비용이 얼마 정도 드나요? 그분의 눈에 따라 다를 수는 있지만 완전 고급으로 했다. 그러면 한 2억 정도 드는 것 같아요. 왜냐면 아예 다 뜯어 고쳐서 할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그 필요한 장식장이나 아니면 대리석 뭐 이런 부분만 채워서 하는 거다 보니까 그렇게 많이 들진 않았던 것 같아요. 음. 요즘 사실 84, 35평 요 정도만 해도 인테리어를 좀 깔끔하게 했다 치면 1억에서 2억 정도가 들잖아요. 다 했을 때. 어, 근데 그 정도로 하면은 초고급으로까지는 힘드니까. 네, 그거에 비하면 이미 저희는 분양을 받을 때조차 그 옵션비나 이런 인테리어 비용이 추가로 들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면에서는 되게 세이브가 됐던 것 같아요. 지금 브라이튼 여의도 시동록세는 어떻게 됩니까? 면적에 따라 좀 다를 수 있는데 거기에 네.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우리나라에서 85 이하는 3.3, 그리고 그 이상은 3.5 이렇게 돼 있는데요. 그것도 주택 수에 따라서 다르거든요. 그 고객이 기존에 주택이 있다라고 할 경우
보통 규제 지역은 2주택만 되더라도 8에서 9% 정도 취득세를 내야 되는데 저희는 비규제 지역이기 때문에 저희 걸 2주택으로 취득하셔도 3.5% 정도를 내면 되세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2주택이라도요? 2주택이더라도 2주택이라도 취득세 중과가 없기 때문에 중과가 없다. 네, 아, 그럼 이걸 모르시는 분 분명히 있을 것 같거든요. 저도 네, 지금 8% 예상했거든요. 네, 2주택 8%잖아요. 네, 그게 아니라 여기는 비규제 지역이라 3.5% 그대로다. 맞습니다. 그러면 그 기존의 집을 팔아야 됩니까? 이걸 아닙니다. 사시면? 2주택까지 기존에 집 하나 있고 저희 거 취득하고 2주택까지는 3.5%로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구입하셔도 팔 필요는 없다, 기존 네, 팔 주택을. 필요 없다. 그러면 좀 여유 있게 매매할 수 있는 타이밍을 만들 수가 있겠네요. 맞아요. 음,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일시적 2주택이라 하면 기존의 집이 있고 그 다음에 브라이튼이 있다 하면 이걸 3년 안에 처분을 하면 일시적 2주택 혜택을 받거든요. 비과세 혜택을 받는데 그러지 않아도 3년 안에 기존 집을 처분하지 않아도 얘는 그냥 3.5% 취득세 중과가 없는 겁니다. 음, 그래서 기존의 집을 팔기 아까운 손님들도 있잖아요. 네. 그런 분들한테 되게 좋죠. 자, 이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브라이튼 여의도를 고객님들 통화하면서 분양가가 비싸다. 예전에 여기 뭐 3천만 원, 4천만 원밖에 안 했는데 평당. 그러니까 옛날 생각들을 많이 해요, 사실 사람들은. 근데 이게 지나 보면 이제 우리가 분양가가 항상 비쌀 수밖에 없잖아요. 신축의 이유는. 네, 그래서 우리가 이게 기존에 뭐 아까 트리마제, 그다음에 갤러리아 폴의 나인원 한남 전부 미문양이었지만 지금 가격을 보면 상당히 놀랄 만한 가격인데 네, 이 가격대라는 게 우리가 여의도 아파트가 브라이튼 여의도 다음에 분양하는 아파트가 언제쯤 나올 것인가. 네,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아파트는 아파트다운 아파트를 얘기하는 거예요. 네. 한 500세대, 1000세대 나오는 브라이튼 여의도와 비교할 만한 그런 아파트가 나오려면 몇 년 정도 걸릴까요? 지금 재건축 진행 단계가 여의도의 아파트들이 다 너무 다르거든요. 어떤 곳은 안전진단 단계, 어떤 곳은 아직 조합이 없는 추진위원회 단계, 또 어떤 곳은 조합이 있어서 시공사 선정을 앞두고 있는 단계. 이게 다 다양한데 아무래도 진도가 빠른 곳이 나중에 좀 더 빨리 될 수는 있겠죠. 근데 항상 꼭 그렇지는 또 않거든요. 조합끼리 다 얘기가 빨리 끝나고 기부할 거 기부하고 추가 분담금 조율할 거 빨리빨리 해서 재건축 아파트는 빨리 완공이 되는 게 중요하지 이거를 더 많이 하이엔드로 짓고 더 좋게 지으려는 거는 오히려 악재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빨리빨리 재건축이 끝나는 것이 오히려 조합원들이 더 승리하는 길이기 때문에 지금 단계가 조금 더 빨라도 그게 먼저 완공이 꼭 되는 건 또 아닙니다. 근데 지금은 여의도에서는 한양 아파트나 공장 아파트라는 곳이 그나마 단계는 제일 빠르게 가고 있어요. 그거 어느 정도 예상하십니까? 지금 시공자 선정을 했고, 이제 건설사를 정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할지 말지를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이 단계부터 조합끼리 가격을 정하고, 이주하고, 또 공사하고, 분양을 완료할 때까지 아무리 빨라도 한 10년 정도는 잡으셔야 되죠. 10년이면 10년 지금 정도. 2035년은 돼야지 입주가 그렇죠. 가능. 그것도 매우 빠른 거죠. 빠른 거죠. 그러면 2040년 돼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렇죠. 자, 우리가 이게 봤을 때 브라이튼 여의도가 어떻게 보면 홍일점이에요. 네. 여의도에서 신축 아파트가 상당히 오래 가는 아파트라고 보거든요. 네. 그럼 우리가 여의도가 아까 좋다고 말씀 다 드렸는데 기존 아파트가 너무 낡았다. 네. 오래됐다는 그런 단점이 분명히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배드타운으로서 좀 나쁘다. 업무 시설은 가장 우리나라 어떻게 보면 강남 여의도인데 거기에 비해 주거가 떨어진다. 주거의 질이 떨어진다고 하시는 분 분명히 많아요, 사실. 맞습니다. 그럼 이 부분을 브라이튼 여의도가 어느 정도 해결을 해줄 거고 네. 전 이걸 궁금해하는 게 뭐냐면 이 질문했던 게 재건축 아파트가 되면 이주 수요가 나올 거 아닙니까? 네. 분명히. 네. 그럼 이 이주 수요가 브라이튼 여의도에 미치는 영향은 어떤 것인가? 이게 궁금하거든요. 네. 그 여의도에 계신 분들, 저희 아파트 구경 오신 분들도 많잖아요. 오시는 분들이 다 계약을 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 상담을 하다 보면 여의도에 대한 프라이드가 엄청 높으세요. 원래 지금 강남 반포가 이렇게 좋아지기 전에 여의도에 사시는 분들은 원래 부자셨고 그분들이 지금까지도 살고 계신 분도 있고 그리고 평지에 자연을 가깝게 하다 보니까 엄청 프라이드가 세시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이 아까 대표님 말씀처럼 이주비 지원 같은 걸 받으면 다른 동네를 가기 싫어합니다. 애초에 여의도가 좋아서 지금까지 남아있는 거잖아요. 50년 된 아파트. 그러니까 장기 거주자가 많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그리고 매도는 안 해도 전세를 다른 사람 주더라도
매도는 안 해도 계속 갖고 있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런 분들이 이주비 지원을 받으면 다시 여의도로 회귀하겠죠. 집을 나가서 딴 데 사시는 분들도. 그리고 그러려면 여의도의 새 아파트로 전세로 사셔야 되는데, 여의도의 새 아파트가 저희 브라이튼 말고는 조금 오래된 2009년에 준공한 여의도 자이 정도거든요. 근데 여의도 자이와 저희는 그 여의도 같은 생활권 안에서는 조금 중심과 조금 외곽 요 정도로 볼 수가 있어요. 다른 아파트가 안 좋다 이런 건 아니고요. 그러다 보니 전세 수요까지 흡수하게 되면 그러면 전세가가 조금 더 올라갈 거고, 그러다 보면 매가도 당연히 올라갈 거고, 이거를 예상하고 있다 보니까 전세로 들어오려는 분도 2년, 4년 뒤에 들어오려고 하기보다는 지금 빨리 들어오고 싶어 하는 거예요. 지금 들어오면 4년을 살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들어오는 이 전세가가 여의도 안에서는 가장 저렴한 전세가라고 알고 있는 거죠. 이건 제 얘기가 아니고 전세로 심지어 살고 있는 분들, 그리고 시장의 생각입니다. 자, 브라이튼 여의도를 또 알아보시는 분 중에서 이 지역에 뭐 CEO일 수도 있고 아니면 사업체를 운영하시는 분도 분명히 많은데 그런 젊은 분들을 타겟층으로 우리가 봤을 때 전세로 가는 게 맞습니까? 지금 조금 무리하더라도 매매로 분양을 받는 게 맞습니까? 전문가님이 한번 개인적인 설명을 한번 듣고 싶어요. 사실 요거는 직접 한번 겪어보셔야 돼요. 내가 전세로 들어가서 4년은 살지만 4년 동안에는 편하게 살 수가 있으니까 걱정을 안 합니다. 근데 4년 뒤에 다시 전세로 연장을 하려고 보면 가격이 확 뛰어져 있거든요.